30년간 시를 쓴 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집에는 입에 담기도 불편한 무수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죠. 근친상간, 사륙, 변태적 성애미, 시체유기 등 민주화보다 여건 신장이 더 어려웠던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인은 파격을 넘어 아주 엽기적인 소재의 시들을 발표합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바로 김원희. 1953년생인 시인은 현재까지도 시집을 펴내며 대한민국 문단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시인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를 너무나도 잘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엽기적인 소재의 시들이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90년대 그 당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성이 운전을 하면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핀잔을 듣던 그 당시 신부 수업이란 이상한 수업이 존재하고 여사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던 그 당시 시인은 그 당시 어떤 용기로 이와 같은 발칙한 시들을 발표했을까요? 저는 시인이 쓴 한 구절의 시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내 인생은 무료 증정 이벤트에서 무료로 증정받은 개도 웃을 증정품. 한마디로 내 인생의 가치는 개의 비웃음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배웠는데 저는 자신의 인생을 비한 한 대목에서 시인이 가진 용기의 근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인물을 더 등장시켜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어준. 정치적 성향을 떠나 김어준은 참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지 수일 만에 회사를 관두고 족보도 없는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를 세웁니다. 미래 언론에 대한 큰 포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김어준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급히 인터넷 언론사를 세웠던 것이죠. 그 사업이라는 게 집 앞 호떡 사장님을 꼬셔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했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이죠. 그런데 처음 접한 이 언론인이란 직업이 그의 적성에 맞았는지 김어준은 자신만의 색깔로 딴지일보를 성장시키는 한편 현직 대통령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유럽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전직 장관과 대통령 후보를 게스트로 부를 만큼 정치계에선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김어준이 말합니다. 인생에게, 사회에게, 직장에게, 학교에게 내가 쫄지 않는 방법은 하나다. 그것은 자신이 별게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인생에게 내가 쫄지 않는 방법은 자신이 별게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헷갈리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어준은 지금까지 아주 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잘된 강연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은 강연도 있고 말 그대로 폭망한 강연도 있죠. 김어준은 그 폭망한 강연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가 세상에 영향을 줄 만큼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멀쩡하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는 나의 존재만큼이나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럼 다시 김원희 시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시인 역시 여권 신정을 주장하던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오직 글 쓰는 쾌락에 빠져 시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 쓰는 쾌락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면 시인은 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김어준도 인간 김원희도 대단한 사명감과 포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원했던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된 인생관을 발견했을 때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도전이란 거창한 말은 쓰지 말자. 쓸데없는 각오가 나를 막아선다. 꿈이란, 목표란, 멋진 단어도 쓰지 말자. 쓸데없는 비장함이 내 발목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자. 물론 이 인생관이 여러분에게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일, 그 일의 시작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김어준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이루기 힘든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마치 실패에 대한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처럼 말이죠. 김원희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벼락맞을 대추나무에 열린 벼락맞을 대추알. 이 시를 해석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캐캐 묵은 관습을 따르지 않는 여자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연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실패가, 나의 도전이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대단했는가? 내가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